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의 기본 심리는 전자기기의 성능 발전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 전자기기의 고성능화는 정보 처리량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전자기기의 성능이 높아져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높아질수록 필연적으로 전력 사용량 또한 높아진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미세화라는 차선택을 취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삼성과 TSMC가 3, 4나노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듯이 1나노미터에 근접해 가면서 공정 개발이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자연히 3, 4나노 이하 공정들에서 파운드리들의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설계 업체들은 제조 단가가 비슷한 또 하나의 차선책을 찾게 됩니다. 여러 공정으로 만들어진 칩을 하나의 기판의 위와 아래로 오밀조밀 붙이는 기술인데요. 인텔은 이를 EMIB라 부르고 TSMC는 3D 패브릭, 삼성은 X큐브라고 명명합니다. 이름은 다르더라도 비슷한 기술이고 FPGA라는 전용 기판을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출시되어 왔지만 뒤에 언급할 기술적 문제로 저사양으로 극소수 제품만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고 대량 생산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애플은 최근 자체적으로 설계한 PC용 M1 칩넷 2개를 이어붙인 M1 울트라를 공개했습니다. AMD는 라이젠 5800X 3D 모델을 출시하며 CPU 캐시 메모리를 코어 위에 적층한 제품을 선보이는 혁신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21년 11월 하나의 칩넷으로 구성된 빅리틀 구조의 12세대 엘더레이크 CPU를 시장 적응용으로 출시했죠. 2023년 출시될 14세대 제품은 CPU 다이, IO 다이 등을 칩넷 단위로 떼어낸 후 TSMC와 인텔 자체 파운드리가 분담 생산하여 FPGA 기판에 이어 붙인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계 탑3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멀티칩넷 CPU 생산에 나서자 FPGA 기판은 공급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설계 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FPGA 기판은 한국의 삼성전기, 대덕전자 그리고 일본의 이비덴, 신코덴키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PGA 기판은 일반 기판과 달리 매우 높은 생산 기술을 요구합니다. CPU, GPU를 뜯어보면 나오는 이 회색 칩을 칩넷이라 부르는데요. 이 칩넷이 여러 개 붙을수록 칩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배선 회로가 길어질수록 물리적 전자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FPGA 기판은 이런 칩넷을 설계하는 회사 못지않은 고급 회로, 배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생산 단가 대비 판매 단가가 높다는 매력이 있기에 다양한 자본력을 가진 후발주자들도 투자에 나섰는데요. 최근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거나 투자를 언급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LG이노텍, 호주의 AT&S,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치킨 게임을 걸었다 완패한 대만의 나냐가 있죠. FPGA 기술을 초기부터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일본이 많은 편이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점유율은 한국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파운드리는 물론 팹리스 설계 업체들까지 점유율 1위 일본을 놔두고 굳이 한국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등 일부 반도체 설계 업체는 한국 기업들에게 거액의 성금을 지불하고 자사 제품이 만들어지는 파운드리 쪽으로 납품해달라는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는데요. 마치 TSMC의 모습이 한국에서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현상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주문계통과 많이 다른 처음 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판 발주는 칩 설계업체가 파운드리나 칩 패키징 전문 업체에게 외주를 주면 이들이 다시 자기들만의 공급망을 통해 기판 납품처의 물량을 발주하는 형태였습니다. 즉, 제품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에서 기판 공급업체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팹리스 업체들은 파운드리 업체가 사용 가능한 공정과 기판 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설계만 하여 만들어달라고 발주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가 싹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계업체가 가치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한 한국 기판 제조업체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인 것이죠. 집을 지을 때도 주춧돌이 가장 중요하다더니 기초산업의 중요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세계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삼성전기, 대덕전자와 LG이노텍을 찾기 시작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최근 다양한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내걸며 수출 규제 활동을 벌였는데요. 전 세계를 무대로 최저비용 무역 요충지를 선정해 제품을 생산해왔던 기업들은 이 밸류체인이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는 리스크에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의 공장이 나누어진 기업들과의 협상을 최우선 순위로 내걸고 있다는 것이죠. 이비덴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비덴은 생산 거점이 태국의 한 곳, 일본의 3곳이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기는 한국의 3곳, 중국의 2곳,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 각각 한 곳씩 종합 생산 거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유율 1위인 이비덴사와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견제 목적입니다. 이비덴사는 고급 고가 소량 제품 공급이라는 전형적인 일본식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비덴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슬슬 갑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슈퍼울의 자리에 올라오는 듯 싶으니까 판매 가격을 올려버리고 장기 고객 할인 제도를 없애겠다고 한 건데요. 의뢰 갑질에 화난 설계업체들이 반발심으로 경쟁업체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직접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꽤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지난 21년 TSMC가 초호황기를 맞이하자 장기 고객 물량 판매 가격을 할인해 주던 프로모션을 폐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단단히 화난 엔비디아가 즉각 2위 업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물량을 전량 넘겨버리면서 TSMC와의 협상력을 회복했던 일화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성장 가능성과 협력 유연성에 있습니다. 비록 한국 기업들이 이비덴에 비해 점유율은 한 체급 낮지만 오랜 파트너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삼성전기는 꾸준히 애플, 인텔과 IBM 등의 업체들과 계약을 이어왔고 LG이노텍은 에릭슨, 노키아, 퀄컴 등의 납품을 이어왔습니다. 이미 오랜 거래 경력으로 신뢰성은 검증이 되었고 설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할 제품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해외 기업들의 러브콜에 힘입어 실제로 한국 기판 제조업체들은 투자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전기는 3월 21일 국내와 베트남 사업장에 총 1조 6천억 원 투자를 발표했고 LG이노텍은 2월 22일 1조 원의 투자 예정액 중 4,130억 원 선행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 21년 한 해 동안 각각 5,671억 원, 5,6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대서특필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두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 올해 상반기 중에 투입된 것입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7에서 900억, 높아봐야 1조 6천억 원으로 삼성전기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비덴은 외국 기술자 스카우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액 대비 기술 향상 효율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FCBGA 기판 시장도 소형 대형이 나뉘는데요. 일단 소형 시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국내 중견 기업인 대덕전자는 21년 10월부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이 중 1,100억 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코리아 서킷 역시 올해 2천억 원 투자 예산안을 설정해 두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액이 일본 기업을 압살하고 있고 이보다 수익성이 높은 대형 기판에는 한국의 두 대기업이 조단위 투자를 했기에 1위 이비덴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한술 더 떠서 국내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차기 애플카에 들어갈 반도체 칩을 한국에서 만들겠다며 삼성전기 및 대덕전자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천억 원 매출 규모의 고객사를 한 번에 확보할 기회인 거죠. 반면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이런 호재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비덴을 비롯한 일본 업계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중시하는 일본이 이제 와서 가격을 낮추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마치 TSMC를 연상케 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한국 기업은 절대 자신들을 못 따라올 것이라고 또 정신승리를 시작한 겁니다. 이 대상은 LG이노텍이 되었는데요. FCBGA 기판 설계 경험도 없으면서 1년 개발비의 2배에 달하는 투자금을 쏟아붓는 모험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LG이노텍은 반박할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껏 FCBGA 기판을 만들어 오고 있었던 건데요. 바로 무선 주파수 패키지 시스템용 기판, RFSIP 기술력과 점유율이 세계 1위라는 점입니다. RFSIP 기판은 FCBGA 기판과 매우 흡사한데 로직칩과 모뎀 칩, RF 컨트롤 칩 등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내는 데에 쓰입니다. FCBGA가 대형 전자제품에 쓰인다면 이쪽은 소형에 쓰일 뿐이라는 것이죠. RFSIP 기판 시장에서 이비덴은 LG이노텍에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완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싹 감고 상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현재 자만감에 도취한 이비덴의 반응은 과거 소니와 파나소닉이 삼성에게, 도시바가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자리를 뺏기게 만든 상황과 매우 흡사한 맥락입니다. 앞으로 한국 반도체 기판 기업들이 어떻게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고 장족의 발전을 할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QH였습니다.